플랜트 와이드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야 된다는 그 이슈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적인 경쟁 요소는 뭐 베이스하게 많이 알려지듯이 품질이 좋아야 되고 고기능화라든지 원가 경쟁력이 향상돼야 되고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하는 측에 맞춰져 있고 또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2차적인 경쟁 요소로 환경물질을 저감한다든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이슈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부분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킨다는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그 퓨리파이드 테레포탈리기시드는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장으로서 지금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보면 전력산업과 시멘트 공정, 철강에 이어서 4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의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에너지 관련된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할 때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근의 에너지 절감 사례를 모아놓은 것인데 요것도 이제 생산 공정 부분이나 유틸리티 부분이나 아니면 기기적인 장치 부분에 이제 그 이슈들이 좀 국부적으로 전체를 보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만 맞춰져 기존의 에너지 절감 사례들이 그렇게 맞춰져 있었던데 반해 플랜트와이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에너지를 절감시키기 위한 포인트를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감시, 진단을 해서 관리를 해서 그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생산 조직이 통계니 성과 시스템에서의 그 문제가 벗어나서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부문별 전략이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적으로는 회사의 경영 전력이랑 효율적으로 이렇게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는 이슈들이 핫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그 플랜트 와이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체 지금 현재 이제 화학 공정의 경우에 공장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KPI들이 상당히 많이 미흡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이 핵심 성능 지수라고 KPI를 데피니션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외부적인 그 공정의 자체적인 효율의 변동이니 뭐 다이나믹스니 그 폴트들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외부 경영 환경들, 에너지 단가가 변동을 한다든지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 공정 생산 측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으로는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그 현황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현황이 나빴으면 왜 나빴는지 좋았으면 왜 좋았는지의 원인을 진단을 내려서 그걸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체 에너지 효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수행 절차 과정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행이 된 결과 위주로 이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스 플랜트와이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절차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공장의 경우도 좀 센서 양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센서조차도 그렇게 정확성이 좋지가 않아서 기본적인 밸리데이션이 들어가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그 밸리데이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새로 센서가 부족한 부분을 물리적으로 센서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센서들을 과기를 이용해서 아스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새로 제너레이션 시키는 센서들을 많이 추가해서 데이터의 리던던시를 올려주고 BR을 수행을 한 케이스가 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끝나고 나면 KPI를 데피니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공정에 따라 KPI 데피니션들은 좀 많이 틀리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인덱스라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심플한 공정에 알맞고 그다음에 그 인덱스들만 딱딱 평가를 내렸을 때 이 수준이 어디로 와 있는지를 공용을 할 수 있는 KPI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그 석유화학 공정 같은 경우, 이 과제에 해당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단순히 에너지를 관리하는 지표가 원 단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설비적인 레벨이나 이렇게 좀 디테일한 레벨의 원 단위가 아니고 그냥 공장 전체에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나오는 프로덕트를 비율로 나눈 원 단위 개념만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 설비,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일 많이 먹는 이 대상 설비 같은 대상 공정의 경우에는 컴프레서가 뭐 연간 250억 정도의 전기를 먹고 있는데, 그런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들을 대상으로 효율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 그 비용이 상당히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원단위를, 그 유니코스트가 에너지의 양적인 개념에서 단가 를 곱한 개념으로 비용 원단위로 바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그 힛 리커버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파울링 지수라든지 아니면 그 힛 리커버리 레이셔 같은 새로운 인덱스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고 KPI 그리고 이제 에너지 스팀 플로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 이제 컨덴세이트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전달을 받고 그걸 다시 스팀으로 환산을 시키고 이렇게 에너지의 변형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컨덴세이트가 이제 공장 라인에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회수가 미회수가 되고 그런 것에 손실이 일어나서 에너지 손실 같은 것을 KPI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한 번의 계산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변동이 들어오는 것을 다 흡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고, 펜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벨리에이션, 모니터링, 어널시스, 다이거너시스의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울산의 삼성 석유화학 공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실제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제 모니터링 기능인데요. 모니터링 기능에서 핵심은 이제 새로 KPI를 정의를 하고 그 부분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에 담아두는 기능이고, 간단한 분석 기능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도 보면 이 뒤에 들어가 있는 이 배경화면이 저희가 구축을 한 시스템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서머리한 화면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에너지에 대한 소비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원단위 부분이고, 주요 설비 컴프레서니, 터빈이니, 파워니, 퍼니스니 같은 거에 대한 효율을 디피니션해서 KPI를 만든 부분이고, 이게 이제 같이 옵티미제이션 시스템과 연동이 될 경우에 최저값과 옵티말 값을 대비하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연료에 관한 특별한 좀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서 디테일한 인덱스를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료 쪽 문제와 그다음에 그 프리히터 쪽의 효율 문제에 관해서 사례 연구를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적 연료 사용 비율에 관한 결정,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퍼니스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연료가 평기성 리액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는 바이오가스를 쓰고 있고, 그 부분에 LNG 가스를 더 추가를 해서 퍼니스에다 공급을 했는데, 이제 국제적인 그 유가 변동에 따라서 이 납사의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 기존에 이제 벙커CU를 쓰던 부분은 납사로 작년 9월, 최근은 7, 8개월 정도 동안 한 1년 가까이 이제 그 납사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납사를 사용하면서는 이게 발열량 대비 단가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공정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납사를 도입했는데, 도입을 하고 7개월이 지나도 납사를 쓴 이후에 에너지 원단위가, 그러니까 연료 쪽의 에너지 원단위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납사의 효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서 도입을 하긴 했는데, 뭐 드러나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납사가 그 퍼니스 자체 내에서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추측만 남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에너지 원 중심으로의 프로덕트 생산량 대비 원 단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간이 발열량이니 효율 같은 거, 퍼니스의 효율에 저희가 그
펀더멘털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가의 개념으로 바꿔서 그 KPI를 새로 도출된 KPI를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이 되는데요. 이 노란색 플랫이 기존에 이제 공장 사람들이 보고 있던 플랫과 유사한, 그러니까 그 전체 개념의 원단위를 저희가 단가 개념으로 그냥 단순 컨버전을 시킨 플랫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점이 납사를 처음 도입을 한 시점인데 초반에 납사를 도입을 하고 나서는 상당히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것처럼 트렌드가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게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운전하는 분들이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납사 도입 전에 초반에 이게 약간 흔들림이고 그냥 납사를 도입한 이후에도 별 효과가 없는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KPI를 디테일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니까 이게 바이오가스, 그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바이오가스 부분을 공장 자체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이쪽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이게 한 5,800kcal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인데 그 발열량이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 납사 도입 시기랑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납사를 도입해가지고 사실 이 드러난 이인만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과 이 바이오가스 플랫을 빼보면 이게 전체 납사를 도입하기 전에 에너지 효율과 납사를 도입한 이후에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납사 도입 이후에 이제 그 퍼니스 클리닝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현기성 리액터의 문제 자체는 현기성 리액터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반응률이 많이 떨어져서 배출된 바이오가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납사의 도입은 에너지 비용 절감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텐데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주로 LNG하고 납사의 그 외부에서 도입이 되는 에너지원을 어떤 비율로 쓰는 게 지금 우리한테 그 공정에는 무리를 안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지의 간단한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운 값을 입력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발열량 부분도 이제 이 연료의 성분들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보일 수 있고요. 사용량 자체가 저희가 최고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는 현재 온라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서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했을 때의 값들이 루트로 뜨게 되는 거고 이 시뮬레이션 쪽에를 여러 가지 단가들 변화를 줘보고 발열량도 변화를 주고 사용량을 바꿨을 때 전체 연료 효율이나 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어느 쪽으로 운전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두 번째 사례는 이 연료 쪽의 프리히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반응기에서 유지되는 고온 고압의 컨디션을 크리스탈라이저를 통해서 열량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열을 리커버리하는 시스템이 프리히팅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올려줘야 되는 가능 컨디션까지를 히팅을 하는 부분이 이 뒤에 오일 히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리히터 부분이 대부분의 열교환기가 그러하듯이 파울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닝을 처음 시작을 하고 열교환 효율이 상당히 높을 때는 리커버리 효율이 높아서 연료의 비용을 많이 절감을 시켜주는 반면 한 3개월 주기로 파울링이 최고조로 달해서 이제 이걸 다시 셧다운을 하고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 또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그 토탈 원단위로만 보면 어느 시점에 클리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공정이 1, 2, 3 공장 중에 제일 효과가 높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사용자 쪽에서 사용처 측에서의 사용을 해면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열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거를 원가 처리를 한 새로운 KPI를 도출을 해서 파울링에 대한 그 효과를 많이 에너지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플랫을 보면 이게 지금 첫 번째 공장의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인더스트리 플랫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클리닝을 할 경우에 좀 연료 비용이 떨어지고 다시 파울링에 의해서 올라가고
클리닝을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는 것처럼 요 위치들이 상당히 많이 틀린데 그 말은 이제 1월에 클리닝을 했던 부분은 이 클리닝의 효과가 파울링 있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시점에서 했던 부분은 3월에 클리닝을 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연료를 절감을 시킨 만큼 클리닝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월에 좀 마찬가지로 클리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KPI를 만들어 놓고 플러스를 해보니까 클리닝을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막혀있던 부분들이 정확히 똑같은 비율만큼 클리닝이 돼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이 클리닝 방법들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서 이 클리닝 방법을 이렇게 좋게 되는 방법으로 통일을 시켜서 운전을 정형화를 시키면 앞으로 클리닝을 할 때마다 많은 연료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튜브 주로 이제 이 크리스탈라이저 프리히팅 시스템을 클리닝을 할 때는 슬러리 쪽이 튜브로 지나가니까 그 튜브 쪽이 대부분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클리닝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쉘 타입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클리닝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료가 각각 공장 에너지 공장이 3개가 있는데 많이 틀렸고 그에 의한 효과가 이만큼씩 발생을 할 수 있어 하고 있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머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컨덴세이터의 로스 쪽에 그 컨덴세이터 쪽에 로스가 되는 것을 이제 밸런싱을 맞춰가지고 KPI로 로스를 지정한 이후에 효과를 한 3억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컨덴세이트 네트워크의 합리화 쪽에 의해서 또 2.3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분석 쪽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분석 시스템인데요. 분석 쪽에서 원 단위를 이제 기존에는 전체 원 단위만 볼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단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KPI를 제시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이어티컬한 구조로 각각 원인들을 진단해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 시스템인데요. 이 진단은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목표치에 비해서 에너지 원단위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에 의해서 원인들이 어떻게 진단이 되고 있는지를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가는 월별, 연도별 이렇게 평가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의 원단위를 한 달 후가 돼서야 이제 피드백이 돼서 개선안을 추리를 했던 것을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개선 피드백 시간도 빨라지고 효과도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효과로는 데이터가 많이 맞지 않고 부족하고 수배급이 맞지 않는 것을 보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레벨의 KPI들을 실적으로 도출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실적을 감시 원인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또 나타난 부수적인 효과가 실적평가의 그 전략을 표준화시켜주고 업무 프로세스도 많이 개선을 해주고 기존의 PIS나 ERP 등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의 시스템 통합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때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부는 도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 효과를 짐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펜스 시스템을 통해서 정량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갖는